그리고 요즘 아주 입담이 참 좋습니다. 네. 최강욱 인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버 최강욱님은 피선거권 박탈이 몇 년이에요? 2년인데 이제 아, 5개월 남았습니다. 아 2년이에요? 네. 아 그게 2년짜리가 있어요. 아 오늘 이따가 그거 많이 헷갈리시더라고. 저는 그냥 선거법 위반이 선거법이 아니니까. 아니고 일반 흉악범이라 아.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아 그런 거예요. 네. 거기에 그럼- 이제 추가로 2년을 변호사를 못 한다는 거지. 아 그러면은 총 4년간 변호사는 못 하시고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런 거 새삼스럽게. 아니 나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왜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나 해서 아, 잘 되더라 유튜브. 한 4년은 바짝 열심히 하셔야겠군요. 아니 근데 엄청 똑똑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신데 그러면 변호사 활동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기 전에 당연하죠. 아 그럼 그때는 돈을 좀 많이 버셨어요? 그때는 꽤 잘 나가던 변호사였죠. 아 그랬어요. 오. 그때 저 변호사 할 때 무슨 저 변호사라고 나와가지고 뭐 나불거리는 것도 많아요. 뭐 법적으로 뭐 이게 막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 아 방송에서 화면, 방송에서. 그 전에 그렇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아 그 변호사로. 네네. 제가 그래요. 2005년부터 2018년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은 저희가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 예. 이분이 또 많이 갖고 왔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오늘 왔네요. 겁없이 검사 출신 이준석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완규 때문에 화들이 많이 아, 나 있어요. 어제 정말 그리고 또 장난 아닙니다. 매불쇼에서 예. 이완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 압도적으로 까분 거. 아 검사와의 대응 같고. 그거 보셨죠? 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은 또 내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오늘. 그 세 가지가 다 걸리는 한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어. 세 가지가 다 걸리는 사람. 김용남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내가 적폐인가 봐. 아니 어떻게 사안마다 다 걸려. 아, 왜 다 이렇게 걸려. 다 엮여 있어요. 다 걸려. 검찰이면 검찰, 와. 윤석열, 이준석, 이제는 이완규까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매번 걸리지? 아니 근데 이완규 그 동안에 나올 때 아예 모른 척 하시더니 네. 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막 했어요? 아니 행동을? 모른 척은 안 했죠. 뭐 아니 뭐 언제 뭐 가깝다. 아니 그 자 검사와의 대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왼쪽 동그라미가 이완규, 오른쪽 제일 구석에 아 계셨네. 저 때도 변방이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검사와의 대화에 함께 있었던 검사예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멀찌감치 썼잖아.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검사와의 대화 영상을 제가 이완규 때문에 한번 또 다시 보게 됐는데 보면은 앞에 앉아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검사들이 또 앉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선별한 겁니까? 그게 일단 각 청에서 한 2명 이상씩 그 뽑았어요. 선발을 했어. 각 청에서. 네. 아. 그래갖고 토요일 날 서울중앙지검인가 뭐 거기서 모여갖고 그 앞에 대화하는데 그 마이크 잡는 테이블에 네네. 앉을 사람 그래갖고 먼저 손든 사람들이 거기 앉은 거야.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은 뒤에서 병풍 치고 병풍 치고 이렇게 앉아서 본 거고. 예. 아 그럼 이완규는 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때 손을 들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쿡쿡 찔러갖고 앉게 된 사람도 몇 있고. 아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완전히 모욕을 줬거든요. 그렇죠. 쟤네들이. 예. 그리고 나서 저 대화 끝나고 검사들이 이제 우르르 나가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어요. 제가 이번에 봤는데 굉장히 그 검사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뭐냐? 야 우리 오늘 저 대통령 박살냈다. 아 신나세요. 진짜 신난 게 얼굴에 역력해요. 그래요? 이완규한테도 인터뷰를 하거든 예. 지나갈 때. 근데 이완규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할 얘기 더 많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그러고 지나가요. 그때 그 분위기 어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검사와의 대화를 끝내고 버스를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 버스를 타고 단체로
서울지검 지금 서울중앙지검 15층에 있는 대회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이동을 했는데 아, 후토크를 하려고. 네. 네. 그래갖고 막 하는데 저는 야 오늘 사고 제대로 쳤는데 이거 왜냐하면 그때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대통령이에요. 네. 어쨌든 선거로 1등을 해서 뽑힌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보통 취임 초에는 인기가 높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선을 넘었단 말이야 그날. 선 넘었죠. 이거 진짜 생각할 그래서 수가 하나입니다. 이게 사고를 제대로 쳐놨는데라고 했는데 그 앞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는 신났죠. 오늘 우리 너무 잘했다. 저봐. 그래갖고 신났잖아. 너무 잘했다고 막 자화자찬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저봐. 그 순간에 검사 중에 한 명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예.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리고 전화를 받더니 야 지금 뭐 하냐 어떻게 돌아가냐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잘했다고 뭐 서로 칭찬하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 사고를 무지하게 크게 친 것 같다. 내일부터 이거 언론 기사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사고 세게 쳤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라고 전화를 끊고 그리고 저는 그냥 중간에 나와서 집으로 갔어요. 그 분위기 파악하는 전화 이거 윤석열이죠. 아니 그게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 자꾸 그 꼬리 자르기 하지 아니 마시고.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윤석열 검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벌써 22년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이 검사는 안 된다니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저러고 자화자찬을 했네.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얼굴 보니까 화가 나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오늘 화낼 일 많으니까. 네, 천천히 가야겠지.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관저에 요리사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관저는 무슨 축제입니까?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저 봐봐, 요리사들. 요리사들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축제냐고. 요리사들. 와 이 와중에 만찬을 한 거야. 아니 혹시 이 뭐 내부 사정을 좀 알고 계시나 해서. 네, 그 우선 경호처를 중심으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단 1도. 예. 그래서 김성훈하고 이광우가 야 무조건 기각된다. 네. 그러면 경호처 전 직원들이 현충원하고 용산청사 앞에 도열해라. 네. 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전날에. 전날.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김성훈이 특기 중에 하나인데 김용현 전 경호처장 그만둘 때 로비에서 도열해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노래 시켰거든요. 그때도 네. 김용현이가 떠날 김용현 떠날 때도 아니, 노래를 좋아하나 봐요, 김성훈이. 아니 뭐 맨날 노래 시키고 삼행시 시키고 뭐야 여기는 뭐 하계회 하는 거야? 분위기 매일 좋아. 그래서 현충원 앞하고 용산청사 전 직원 도열 지시를 내렸다가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니까 이 멘붕이 온 거죠. 네. 근데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건 송별 잔치예요, 그냥 말 그대로. 송별회. 같은- 송별회를 건사하게 제대로 아. 판을 벌린 거예요. 아 이거는 솔직히 미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저기 이제 윤건영 의원이 아까 현충원에도 도열 지시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현충원 동작동 국립묘지라고 네. 했던 현충원 네. 왜 거기 경호관들이 도열하겠어요? 나오면 윤석열이가 거기 참배하고 네. 무슨 새로 왜 어디 취임한 맞습니다. 사람이 첫 가서 일정으로 그거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김성훈이 풍선 불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 아 진짜. 아니 그 전에 보면 이제 청와대에 이제 대통령들이 있을 때 청와대 큰 연회나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보통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중에 하나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맞습니다. 불러서 맞아요. 거기서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잖아요. 출장을 출장 뷔페나 뭐 출장 요리를 시켜서 근데 보니까 저거는 그 대통령실 전속 요리사라기보다는 그런 호텔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부르면서 호텔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 명 들어가는 장면으로 생각이 돼요. 저는. 예. 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리사 네.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아. 전속 요리사는 저렇게 많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정확하게 보신 건데요. 아 그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통령실은 한식, 중식, 일식 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몇 명 안 됩니다. 한 손으로도 충분히 꼽을 수 있는 정도인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정식으로 저렇게 우르르 다닐 정도면 케이터링을 제대로 한 거죠. 저거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특급 호텔 중에 하나야. 보나마나. 몇 개 안 돼 후보. 한 5개 정도의 호텔을 돌아가면서 하는, 이렇게 주는 거라.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이 이제 무단 점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왜 윤석열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아니 내일 퇴거를 한남동 관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왜 지가 정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숙박비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 돼요. 더 나오죠. 더 나오지 사실은. 저 정도면은 1박에 1,000만 원짜리는 아니거든 한남동 관저는. 저런 거는 사비로 하는 건가? 밥 먹는 거? 아니 뭐 사비든 확인해봐야죠. 아니 왜 윤석열은 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 쪽은 다 법을 지켜야 돼. 맞아요. 김성훈이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고 있냐고 하면 전직 경호처 전직 대통령 경호팀을 한 50에서 60명 정도 파견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쪽으로 보내는 경호관들을 김건희 라인이 아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에? 왜? 일부러. 왜요? 일부러. 왜? 김건희 라인은 대통령실에 남기기 그렇죠. 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라인이고 윤석열 김건희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경호를 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합을 그동안 맞춰왔고. 예, 맞아요. 근데 김성훈이 다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경호실에 대한 자기가 영향력들을 행사하려고 와, 이거 진짜. 소위 말하는 김성훈 라인은 발령을 안 낸 거예요. 와. 유일하게 한 명 정도 소위 이렇게 김건희 라인이라고 드러나는 딱 한 사람을 그 지금 전직 경호팀으로 발령을 냈다라는 게 예.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와. 식솔들은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감춰놨다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면 그 사람 경호팀으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엄청난 거죠. 아니, 차기 대통령은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정보입니다. 알고 있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인수위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유, 이거 6월 3일 날 선거가 끝나면 6월 4일 날 바로 임기 시작이면 예. 6월 4일부터 새로운 경호팀이 붙어요. 제가 지난 2017년 5월 9일 날 선거하고 5월 10일 날 청와대에 처음 들어간 사람인데 네. 경호처랑 협의를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선자가 경호처를 이렇게 컨트롤하려면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네. 야, 이거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극단적으로 어. 생각을 하자면 위험한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통령 경호팀을 그 경호팀으로부터 당선자를 경호하는 팀이 따로 있어야 되죠. 아, 웃을 일이 아니라 왜냐면 진짜. 위험해 보여요, 아, 이거. 위험해. 위험해. 그러니까 핵심은 그 차기 대통령 경호 인사에까지 김성훈이 관여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와, 이거는 위험하다. 네.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경호처의 다수 인원들이 연판장에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을 아니까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아, 훌륭하다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경호처가 무슨 권부라고 지목받은 때가 꼭 독재 정권이 되면 생기는데 이번에 진짜 특이한 게 그 와중에 김건희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부인 라인이 생긴 거는 처음이야. 처음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옛날에 최순실이 그렇게 자기 집 다니듯이 다녔다고 해도 박근혜 경호실에 무슨 최순실 라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 말이 안 없잖아. 되죠. 네. 그 문고리 얘기들만 있었지. 네. 이것들은 진짜 상상 초월이야. 상상 뭐든지. 초월이야. 아 그러니까 와, 사실은 심각한데. 지금도 김성훈, 이광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검찰 진짜. 아니 그건 법원에서 기각했잖아. 법원에서 기각했잖아. 아 물론 검찰이 계속 마지못해. 뭉개지. 직시한 거 안 뭉개고 했잖아요. 뭐 하고 3번이나 기각한 것도 맞지. 실수하신 거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기각했잖아. 법원에서 아니 검사들이 거기 안 갔잖아요. 안 갔죠. 그 얘기 왜 쏙 빼고 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지금? 그래도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어야지 그거를. 하여튼 검사 출신 내 눈에 안 띄게 하랬지.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 아이고. 관련 내용 국회에서 다뤄졌거든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법제처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연락 언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인사검증 동의서는 언제 내셨습니까? 월요일 날 냈습니다. 월요일 날 지명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몇 시 정도 연락을 받았습니까? 그날 오전에 받았습니다. 오전에 받으시고 나서 동의서를 오후 뭐 3시 이후 3, 4시경 정도 내셨다면 지금 후보자로 발표 시점이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24시간도 안 돼서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신 겁니다. 동의서 제출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안 걸렸어. 검증 자체도 헌법 재판관을 검증하는데 아이고. 인사 검증 전문가가 마침 여기 나와 있어. 네. 공직기강 비서관. 네. 저게 일단 순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이완규 말에 의하더라도 지명됐다고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검증 동의서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대상자들 상대로 검증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검증을 다 마친 다음에 그렇죠. 예,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추려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지명하면은 그때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이게 거예요?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그런 예전에 거예요? 우리 저기 한참 얘기했던 안창호 재판 국가유권위원장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 되고 나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검찰총장 그 후보자로 네, 맞아요. 검증 동의하겠냐? 네. 그러니까 동의하겠다고 해가지고 동의했잖아. 화제가 된 적이 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봐봐 동의 먼저 하고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연해가지고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아예 안 맞고. 그러니까 내 정보에 접근하니까 내가 동의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검증이 가능한 건데 정해놓고 검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초에 말이 안 맞고 시간을 뭐 지금 24시간도 안 됐다고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를 물리적으로도. 각 기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청와대로 다 보내야 되거든요. 동의서에 기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납세 정보, 병역 정보, 뭐 범죄 정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네네. 자료들이 동의서가 있어야 오는 거거든. 근데 그거 수집하는 데만도 일주일 걸려요. 기본으로.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완규가 변명을 합치고 한 게 옛날에 내가 법제처장 때 검증 받았기 때문에 네. 뭐 그걸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를 아니까 네. 인식이 되니까.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청와대에 와서 그 어떤 비서관으로 근무를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비서관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그거는 내부에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도 검증을 했어요. 그래요? 네. 1년만 지나면 그렇게 지명되고 나서 1년 뒤에 이게 다른 자리로 옮기는 사람은 그때도 검증을 했다. 그 혹시 그 사이에 사이에 뭐가 혹시 그 사이에 아.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게 인사 검증인데. 와, 그것을 박지원 의원님이 또 굉장한 정황을 잡아냈거든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내정 통보 언제 받았어요? 통보를 받은 것은 그저께 받았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3월 24일 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3월 25일 날 이완구 처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에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와, 야 이거 손 벌벌벌 떨다.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고 25일 날 이렇게 근저당 설정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 헌재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완규를 뭐든지 우연의 일치로 미리 다 움직여. 개엄 전날 식구들 다 미국 네, 가고. 미국 다 보내버리고. 다 보내고. 그리고 계엄 터지면 본인은 또 TV 보고. 이거 우연의 그게 뭐 연속이야. 신동력이야. 그리고 안 가는 뭐. 그냥 이제 얘기 나누러 가는 맞아요. 거고. 휴대폰 바꾸고. 그리고 어떻게 한독수가 복귀하자마자 부동산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추정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직무 복귀했을 때 분명히 헌재 장악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선고는 지연하고 지연 이후에 장악. 그렇지. 그리고 윤석열 탄핵은 각하. 네, 네. 이거를 고민했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런 어떻게 그림이 보십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기획자가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렇게 그 보여요. 제가 보기엔 예. 그 윤석열 구속됐을 때 구속 만기가 다 돼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느냐? 그게 심우정의 아이디어냐?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누군가는 야 그래도 기소하기 전에 검사장 회의라도 한번 꼭 개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심우정이 그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으로 따지니까 도가 됐다라는 결론을 낸 거잖아요. 네. 법원에서. 네. 누군가는 분명히 기획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멤버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아 이완규가. 네. 아. 왜냐하면 형사법 박사학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의에 거의 다 들어왔었거든. 아 검찰 회의에. 네, 검찰에서 이런저런 뭐 검찰 개혁 관련된 회의가 됐던 어떤 법 개정 관련된 회의 때마다 들어왔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윤석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인 것도 공통점이지만 둘 다 말이 많아. 한번 말을 시작하면 끝을 안 내. 아, 그래요? 이분도 말이 많아요. 아우 재미도 없는 말을 얼마나 길게 하는지 회의 때마다 들어와서 뭐 자기 아는 거 많다고 근데 재미도 하나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 근데 말을 끝을 안 내. 그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게 네. 핵심이거든요. 네, 이거는 무식한 최욱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완규가 지금 직위가 뭐야? 법제처장이지. 법제처장. 법제처의 의견이야 임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말이 그냥.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100번 양보해도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오잖아. 그렇죠. 네.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 이게. 해석은 한덕수 설에 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덕수가 예.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얘기했구나. 국회 목에 대해서도 본인은 권한 행사할 수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자제해야 된다고 그렇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그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해서 하는 권한을 자기가 이제 또 쓰겠다? 이건 한덕수가 한덕수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자기 설에도 설에도 안 안 돼요. 맞고 이완규 설에도 안 안 맞습니다. 맞죠. 다 안 맞죠. 이게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전날 한독수가 내각 장관들 다 지명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냥 맞아요. 청문회 해달라. 그렇죠. 내가 지명했다. 근데 자기가 뭔데? 지가 그러니까 뭔데요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이렇게. 짓을 한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는 논리를 약간 바꿨잖아요. 네. 사고 거리 뭐 저거 하더라고. 12월 달에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 상태라 사고 상태였고 네. 너무 거리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파면이 돼서 안전이 없어졌으니까 거리된 상태에서는 더 권한이 넓어진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네. 따져보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면 최장 180일 동안 권한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선고는 180일 이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180일까지는 권한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헌재에 의해서 파면 선고가 됐잖아. 그러면 최장 해봤자 60일이야. 그렇지. 왜냐면 60일 이내에는 대선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임기가 180일일 때도 못했던 일을 그렇지. 60일밖에 안 되는데 이때는 임기가 훨씬 짧아졌는데 권한은 훨씬 넓어진다고?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이게. 아, 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 더 아,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무슨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기능마비를 우려해서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 헛소리 중에 헛소리인 게 40명만 임명하면 40여 재판 임명했잖아요. 7명 체제로 갑니다. 돌아갑니다. 7명으로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예. 그냥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이 새로 뽑힌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임명을 해도 되는데 무슨 명분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한다는 겁니까? 네. 무슨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헌법 소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권한쟁의 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탄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탄핵. 너무 힘들어. 예. 이게 무식한 얘기 아니죠? 아 그럼요. 탄핵. 아니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어쩌면 한덕수가 본인의 탄핵을 바라고 있을지 몰라요. 음. 탄핵 소추를. 아. 그래서 나가려고.
탄핵 소추가 이제 그 며칠 걸리잖아요. 네. 탄핵안 발의 보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쯤 되면 민주당에서 나를 탄핵 소추하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퇴한다고 하고 그렇지. 대선 출마 출마지. 명분을 삼는 거지. 대선 왜냐하면 나와. 지금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대선 관리해야지 무슨 출마야 하면 욕먹지. 할 말이 없는데 맞아. 탄핵 소추하려고 해서 제가 더 하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출마하게 됐어요.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더더욱 탄핵 소추를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한덕수가 난 제발 대통령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저 그거 확실하게 패가망신하거든. 선거 나오면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진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진짜 이 탄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